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상당히 좀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기업이고, 꽤나 큰 수익을 봤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반드시 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에 영상도 몇 번 찍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삼성전기, 전기차,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 기업 2021년 폭발하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12월 2일, 이제 2020년 12월 2일 날 분석해드린 거고, 그 당시 가격이 16만 500원이었어요. 예, 그때도 꽤나 좀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2일이면 네, 딱 이날이죠. 이날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꽤나 큰 이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매도를 했었지만,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인 것은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살피고 있었던 기업이고, 사실 제가 텔레그램방, 좋은마음 기쁨덕의 텔레그램방에서도 이 삼성전기의 흐름이,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당장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또 급등을 해버렸죠. 예, 저도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해서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럼 이러한 기업,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관심권에서 지워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삼성전기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꽤나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예, 추천 리딩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뭐니 해도 물론 기판 사업도 있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도 있고, 특히나 카메라 모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과의 그런 협력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폴디드 줌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어요. 그중에서도 삼성전기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직납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삼성전기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주면 이제 LG 이노텍이라던가 이런 기업에서 조립을 해서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대박인 것이고 굳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삼성전기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MLCC입니다. 이 MLCC가 지금 당장의 매출도 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삼성전기의 성장성을 이끌어갈 것은 MLCC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MLCC가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5G라던가 혹은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되면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오포, 비보 혹은 삼성의 갤럭시 등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예상치보다 판매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면서 그러면 삼성전기의 MLCC, 기판 그리고 폴리드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맞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예, 막상 실적 발표를 하고 올해 2분기에도 꽤나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좀 뛰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상당히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에 그리고 IT 제품의 판매액이 예상치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5G 설비라던가 아니면 서버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전기차라던가 이쪽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실적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이제 오늘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에도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차와 그 전기차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삼성전기, 일본의 무라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이 MLCC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MLCC를 하는 기업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버라던가 혹은 5G, 전기차 이쪽에 들어가는 MLCC가 있는 것이고 또 IT 제품,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MLCC가 있는 것인데 여기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예요. 여기가 실적을 상당히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영역인 것이고 이쪽은 저부가 가치예요. 저부가. 기술적인 장벽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 정도 기업밖에 없어요. 일본의 2개 기업과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기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고부가인 산업용 영역에서 5G 도 마찬가지고요. 5G가 이제 지금 산업 설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5G 핸드폰에서도 이제 많이 쓰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o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 UAM
아니면 IoT를 입힌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죄다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AR, VR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IT 제품의 확장성이 있을수록 예전에는 컴퓨터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컴퓨터에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온 것이고 그 이후에 10년을 생각해 본다면 VR 기기, AR 기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IT 제품의 확장성이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에서 MLCC의 수요량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클라우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서버에 필요한 증설도가 서버의 설비 투자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MLCC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삼성전기 정도만 할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수혜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기가 이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세계 2위의 삼성전기가 조금이라도 1등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수혜도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삼성전기의 이제 점유율이 22%에서 25%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등 기업이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판이라던가 반도체 기판은 뭐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MLC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MLCC와 기판이 현재 삼성전기의 성장성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폴더블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이제 고부가가치 핸드폰 영역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도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로 갈수록 이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경쟁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요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것 자체로도 적어도 삼성전기의 성장성에 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수혜도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좀 많이 올랐음에도 저도 놓쳤어요. 네, 저도 저번 주에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흐름 좋다, 이제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놓고, 네, 오늘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꾸준히 좀 지켜볼 것이고, 이제 좋은 이제 지지 라인이라던가 혹은 변곡점이 나올 경우에는 좋은 이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기 그리고 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